안녕하세요. 우리의 옛 전통과 평소 살아가면서 필요한 상식을 알아보는 천국의 니캉네캉입니다. 오늘은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저희 유튜버 채널을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지난 한 해 동안 고마웠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새해에는 더욱더 건강하시고 각 가정마다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원래 우리의 관심을 끌었던 2022년 10대 뉴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채널의 시청자가 아니시라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방송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이 2022년 12월 31일이네요. 이제 몇 시간 뒤면 2022년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데요. 여러분, 올해는 정말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고 할 수 있죠. 코로나19 3년 차에 접어든 한 해여서 무엇보다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였고요. 대통령 선거가 있던 한 해였고 또 월드컵이 있었던 한 해였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 연합뉴스가 뽑은 2022년 올해의 10대 뉴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내가 생각한 10대 뉴스와 어떻게 다른지도 한번 비교해 보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2년 10대 뉴스로 첫 번째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과 청와대를 개방한 사실이죠. 2022년 3월 9일에 치러진 제20대 대선에서 정치 경험이 별로 없고 소위 영선이라고 하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죠. 그래서 5월 10일 취임하면서 청와대를 개방하였는데요. 대통령 집무실은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였네요. 처음에는 야당의 헐떡기와 이런저런 이유로 정책의 혼선도 나오고 나름 애로사항도 많았으나 최근에 화물연대 대응 등을 통해 법의 공정한 잣대와 원칙론적인 대응이 통하면서 점차 안정을 찾았고 지지율도 40%대 이상을 상회하고 있답니다. 두 번째로 이태원 압사 사고지요. 10월 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158명이 압사하고 196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일어났잖아요. 헬로윈을 앞둔 주말이었죠. 그래서 이태원동 일대는 1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다고 하네요. 희생자의 90%는 20, 30대 젊은이였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지금 국정조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사건의 본질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여든 야든 정치 투쟁의 장으로 전락하고 있어 사뭇 걱정이 됩니다. 다음 세 번째로 K컬처 수상의 해라고 할 수 있죠. 원래 한국 영화와 드라마, 음악 등이 세계 무대에서 주목을 받는 한 해였죠.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이정재와 정호연은 2월 미국 배우조합에서 한국 배우 최초로 TV 드라마 부분 남녀 주연상을 받았고요. 1월에는 배우 오영수 씨가 골든글러브에서 나무조연상을 수상했죠. 또 5월에 열린 제75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박찬욱 감독은 헤어질 결심으로 감독상을, 송강호는 영화 브로크로 나무주연상을 수상하였죠. 한국 영화 두 편이 칸 영화제 경쟁 부분에서 동시 수상한 것은 처음이랍니다. 또 그룹 방탄소년단 BTS와 스트레이키즈와 걸그룹 블랙핑크는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했고요. 피아니스트 임윤찬은 6월 달에 미국 반 클라이번 국제 콩쿠르에서 역대 최연소로 우승을 하였답니다. 첼리스트 최하영과 바이올리니스트 양이모 역시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와 세계적인 권위의 핀란드 장 시벨리우스 콩쿠르에서 각각 우승을 차지하였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우리를 불편하게 했던 카카오 먹통 사태입니다. 카카오의 대표 서비스인 카카오톡이 경기도 성남시 SK 주식회사 CN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계열 모두가 복구되기까지 127시간 동안 작동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국제 메신저로 불릴 만큼 국민 생활 속에 파고든 앱이어서 불편함이 엄청 컸잖아요. 그 여파는 정말 오랫동안 이어졌죠. 다음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했는 카타르 월드컵 12년 만에 16강 진출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카타르에서 열린 월드컵 축구 경기에서
16강 진출이라는 쾌거를 이루어냈죠. 월드컵에서 16강에 오른 것은 2010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회 이후 12년 만이라고 하고요. 4강 신화를 이뤘던 2002년 한일 월드컵을 포함해서 통산 3번째라고 하네요. 한국의 조별 상대로는 첫 상대인 우루과이의 경기에서 0대0, 그래서 다음에 꼭 이겨야 했던 가나와의 경기에서 3대2로 석패했죠. 그런데 마지막 운명의 경기에서 포르투갈을 2대1로 짜릿하게 역전승하여 16강에 올라가 정말 한편의 드라마를 연출하였죠. 다음 6번째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입니다. 북한은 원래 횟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도발을 일으켰는데요. 역대 최대 미사일 도발이라고 하죠. 이 중에서도 60회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렸고요.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ICBM도 8회나 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전 세계가 북한의 도발을 우려하는 한 해였다고 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또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렸더라고요. 또 최근에는 무인 정찰기인 드론을 한꺼번에 몇 대나 남한 쪽으로 기습남하여 서울까지 촬영하여 갔다고 하여 지금 드론에 대해 대비한다고 야단이죠. 다음 7번째로 다시 시작된 경제위기라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 경제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쓰리고 충격에 직면했는데요. 코로나19의 대응을 위한 부양책의 결과로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원래 7월에는 무려 6.3%까지 올라가 2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물가가 급등했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급격한 금리 인상에 맞춰 한국도 5월, 7월, 8월, 10월, 11월에 연속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했고요. 이 중 7월과 10월에는 유례없는 빅스텝, 그러니까 0.50포인트 이상을 단행했답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은 부동산 시장이나 금융시장에도 큰 충격을 줬죠. 10월에는 은행권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는 연 5.34%로 10년 만에 최고이고요. 가계이자 부담도 늘고 주택 매매값, 전세값은 하반기 들어 급락했다고 합니다.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 평균 가격은 2022년 9월 기준으로 1년 전보다 무려 16.6%나 하락했고요. 또 강원도의 2,050억 보정채무 미상환 선언으로 촉발한 레고랜드 사태와 흥국생명이 11월 초에 외화 신종 자본정권을 조기 상환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시장 불안은 극에 달했다고 합니다. 또 8번째로 코로나 발생한 지 3년차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있는 시점이죠. 코로나 3년차인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일상 회복이 늘어났는데요. 국민의 절반가량은 코로나에 감염되었죠. 각종 방역 조치는 해제되거나 완화되었지만 연말까지는 코로나 확진자는 줄지 않고 있답니다. 다만 감기 수준으로 위협감은 많이 줄었네요. 5월 2일에는 50인 이상 집회나 공연, 스포츠 경기 등을 제외하고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데 이어 9월 26일부터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적으로 풀렸죠. 구정 전에는 마스크 전면 해제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이 전체 인구의 60% 이상 확진되었다는 뉴스로 인해 비상이 걸렸잖아요. 그래서 설날 전에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네요. 다음 9번째로 한국형 우주 발사체 누리호의 발사 성공이랍니다.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한국형 우주 발사체 누리호가 6월 21일 우주로 날아올랐죠. 실용 인공위성을 궤도에 안착시키는 데 성공했고요.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7번째로 위성을 자력으로 우주에 띄운 나라가 되었답니다. 다음 10번째 마지막으로 대형 사고와 재난재해가 끊임없이 일어났던 한 해였죠. 원래 대형 사고와 재난재해가 잇따라 발생한 한 해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1월 11일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 공사 중에 구조물과 외벽 일부가 무너져 내려 작업자 6명이 사망하였고요. 3, 4월에는 울진과 삼척, 강릉, 동해로 이어지는 동해안 대형 산불이 발생하였죠. 무려 213시간 동안 이어지며 역대 최장시간 산불로 기록되고 있다고 합니다. 8월 8일에는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방에 하루 100mm에서 300mm 집중호우가 내렸죠.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강수량이 100mm가 넘어 포항에서는 사망자도 많이 발생했잖아요. 80년 만에 최고의 기록이라 할 수 있답니다.
또 이틀 전인 12월 29일에는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 터널에 화재가 발생하였죠. 5명이 숨지는 등 모두 46명의 사상자를 낸 과천시 방음터널 화재는 당시 터널 진입 차단 시설이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네요. 오늘은 연합뉴스가 선정한 2022년 올해 국내 10대 뉴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어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내용과 비슷합니까? 국내 10대 뉴스를 살펴보니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거의 반반이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다가오는 2023년 흑토끼의 해에는 좋은 일이 더욱더 많으시길 기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